안녕하세요. 저는 담라 가정 2세 박찬미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에서는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어요. 서울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담라 청소년 비율이 대략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저를 비롯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이 한국어로 수업을 해야 하다 보니 한국어 습득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면 한국어 학급에 시간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교육 시간에 저는 한국어 학급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교과 수업은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회, 수학, 과학과 같은 교과 시간에 한국어 학급을 듣게 되면서 교과 개념을 배우는 시간 자체를 놓치게 돼요. 특히 사회 같은 경우 교과 과정상 맥락이 중요하게 작동하다 보니 한 번 놓치게 되면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막 학교 입학하는 중도 있고 청소년들에게 저보다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서포팅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신다고 인터뷰하러 오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문제가 제가 정확하게 문제라 느꼈던 부분이어서 선생님들이 꼭 좋은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팀이 찾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중도 입국 학생의 누적되는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서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재활사를 꿈꾸며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교과서 문장을 모두 번역하고 문장을 그림으로 암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실력도 상당수로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목표 시험 점수는 30점이었습니다. 비효율적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공부 방법이 유일한 선택지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 입국 학생입니다. 중도 입국 학생은 원래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학령기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한 학생을 말합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회는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적응과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이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부적응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 공부였습니다. 중도 입국 학생은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과 학습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교과 학습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도 입국 학생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중도 입국 학생들에게 최근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집중되고 있음을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는 단순한 학업 성취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져 중도 입국 학생 5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교육부에서는 특별학급 형태의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은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의 한국어 학급의 도움이 없이도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및 맞춤형 학습 보조 교육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한국어 학급과 동시에 일반적인 원적 학급에도 소속되게 됩니다. 한국어 학급은 중도 입국 학생들이 일반 교과 수업에서 빠져나와 별도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에 학생들은 교실을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급은 주당 10시간 내로 최대 2년 동안 원적 학급과 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급으로 이동하는 주당 10시간은 1년이면 190시간이며 2년은 380시간에 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급에 있는 1년 기준 190시간 동안 중도 입국 학생들은 전체 학생이 듣는 수업의 약 3분의 1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급의 시간표 특성상 불규칙하게 원적 학급 수업을 결석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참여하더라도 그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고 따라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 한국어 학습 장벽은 줄어들지만 교과 학습 결손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교육적 차원에서 보완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는 전국의 한국어 학급 중 80곳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기초학력 부진학급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완해주고 있는 곳은 80곳 중 한 곳뿐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한국어 학급 가이드라인을 살펴봐도 이러한 교과 보충을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사례로만 제시할 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학급을 이수한 학생들은 원적 학급 수업을 장기간 이탈함으로써 학습 결손이 누적된다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어 실력이 개선되면 학교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의사소통 실력이 늘어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데 마주하는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교사분들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보충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어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 교재도 전혀 없을 뿐더러 한국어 학급 시간 외에 별도의 보충 시간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학급 시간 내에서 교과 보충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현장의 개입 지점을 솔루션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언어 적응기 누적되는 교과 학습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 쉬운 교과서 라이트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함과 동시에 교과 개념까지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솔루션을 분석해본 결과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쉬운 난이도의 교과 학습용 한국어 학급 교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로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어 학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포괄한 형태의 솔루션을 고안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결손 누적 문제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나타나지만 현장의 교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누적이 고착되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격적인 교과 개념이 등장하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를 시작으로 교과서를 편찬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시에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급 교재를 기반으로 교과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소단원별 핵심 단어와 본문을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사회과 학습 목표에 따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어 학급 교재에서 배운 문법을 기반으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하고 연계하는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솔루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3차의 MVP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2차까지의 MVP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는데요. 첫째, 교재 형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교재가 현장에서 진짜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재의 전문적인 형태를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저희의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교과 비중과 활동 난이도를 조정하는 세부 기간을 거쳤습니다. 중도 입국 학생의 학습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시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남욱 교수님의 자문을 시작으로 이러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계시는 교과 연구진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의 세부 구성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프로토타입은 한국어 복습 교재 같다는 평을 받은 반면 저희가 요소를 수정하여 사회과 교재로서의 특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수정 개발한 교과서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생에게 유의미한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교사 측면에서 검수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제 초등학교 한국어 학급에서 모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23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들께서 별도의 수업 준비 없이 바로 수업에 활용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소단원당 최대 20분의 내용 구성이 선생님들께서 유동적으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다는 구성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학생의 측면에서는 학업 효과성을 평가해야 했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지역 가족센터 기획봉사를 통해 3주간 저희의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교과 개념어를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대를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변형하여 학습 활동에서 발표하는 등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잃어버린 배움을 되찾고 교사는 준비의 여유로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사는 교재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은 빠르게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교재는 당사자의 경험과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한국어학급 교원 연수에서 보충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교사 자격연수와 북한 배경 학생 교육지원 직무연수에서 사용되면서 다양한 중도 입국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닿을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제작한 교재 파일을 가지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어학급 초등학교에 홀드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메일을 통해서 개발 대상 확대 요청, 개발 참여 요청, 활용 의사를 밝히는 등의 교사 반응을 통하여 저희의 솔루션이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잠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중지되었던 현장 사용 확인을 재개하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교과서 출판사와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합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생활 속 모든 배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라이트는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